일단은 7월하고 8월 60일 정도 있죠. 이때 600에서 700시간 정도를 공부 순공 시간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 포함해서 600에서 700시간. 근데 이 600에서 700시간 중에서 반을 딱 자르면 300시간이죠. 이 300시간을,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 단어 플러스 독해를 하셔야 되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단어 플러스 수학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공부 절반 이상을.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7, 8월 모의고사보다도 9월 모의고사 있죠. 9월 말. 그때가 되면 진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9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사이즈 나온다 그랬죠. 이제 성적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랬죠. 물론 있긴 있지만. 그래서 7, 8월 달에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왼쪽이 인문계고, 본인 것만 적으시면 돼요. 오른쪽이 이제 자연계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덥죠. 그럼 이제 뭘 공부해야 돼요? 더울 땐 독해 공부로 스트레스를 날려야 됩니다. 자, 독해 공부에 대한 최소 기준점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는 매일 최소 몇 지문을 하냐면, 인문계는 4지문을 하셔야 돼요. 자, 물어볼게. 혹시 4지문 하는데 적정 시간 얼마나 걸려요? 자, 풀고 분석까지 다 하는데 4지문 하는데 2시간 정도. 한 지문에 30분이야. 자,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매일 최소 2지문은 매일 하셔야 돼요. 알겠죠? 1시간 정도 매일. 자, 포인트는 여기서 뭐냐면요, 초록색 형광펜 매일이에요. 매일. 알겠죠? 자, 감 떨어집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매일 안 해도 돼요. 이틀에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매일 1시간, 이게 아니라 뭐 이틀에 2시간 이래도 돼요. 알겠죠? 이틀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2시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 풀긴 푸는데 웬만하면요 연달아서 푸세요. 그러니까 한 지문 풀고 분석하고, 한 지문 풀고 분석하고 보다도 이제는 세미파이널이죠. 연달아서 4지문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시간은 문제당 90초면 좀 적절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지문에 문제가 하나야. 그럼 몇 초? 90초. 문제가 2개야. 그럼 180초. 3개면 270초. 4개면 360초. 5개면 뭐 아무튼 알겠죠? 450초. 아무튼 그 문제당 계산하고 연달아서 푸시고요. 그리고 이제 틀린 거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점할 때 고치면 돼요, 안 돼요? 고치면 안 돼요. 틀린 거를 다시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사고 과정을 좀 익히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가 분석이에요. 분석. 자, 분석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눈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니, 해석을 막 손으로 직접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수고스럽고, 그리고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눈으로만 하세요. 그러다가 진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만 손으로 써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구조 분석, 우리 구문 부스터 하듯이 하시면 돼요. 우리 구조 분석, 주어 한 줄, 동사 2줄, 절 표시 대괄호, 전치사구 괄호, 이거 있죠. 그쵸? 그거 하신 분들 이미 이제 효과 보고 있고, 안 한 분들 이미 또 이제 티가 나고 있어. 자, 해석 플러스 구조 분석 하시고, 그리고 근거, 형광펜 치는 거, 답의 근거, 이 부분의 근거가 어디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랑 지문하고 똑같은 색깔로 매칭시키는 거 알죠? 그쵸? 그리고 단락별 요약해 보시고 한 문장으로, 그리고 주제문 써보기, 이 2개를 한 문장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한글로.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분석이고요. 이 분석이고, 분석은 뭘로 들어가요? 정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를 잘 하려면 정독과 뭐가 필요합니까? 정독과 다독이 필요해요. 다독은 속독이에요. 자, 정독은 이미 분석하면서 했죠. 그리고 다독, 속독은요 뭐냐면요 5번 읽기예요. 같은 지문을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5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문을 갖다가 5번에 읽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그냥 앉은 상태에서. 한 번 읽을 때는 정도, 두 번째부터 속도 높이죠. 세 번째부터 속도 더 높아지죠.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됐을 때는 엄청나게 빨리 읽을 수 있게 돼요. 거의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하듯이 그 이제 여러 번 읽잖아요. 내신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빠르게 읽게 되죠.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영어교육학과도 전공을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제 외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다독이 중요하대요. 다독. 많이 읽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야? 다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른 지문 있죠. 다른 지문을 이렇게 막 다양하게 읽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같은 지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도 결국 다독이에요. 그래서 횟수가 좀 중요하거든요. 5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5번 정도 읽잖아요. 그 어떤 게 발생되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빠르게 읽히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에 대한 감이 좀 생기고, 절이 어디서 열리고 어디서 닫히고 이러는 그 구문 자체가 머리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뇌가 영어 문장에 좀 적셔져요. 좀 익숙해지는 거고, 그리고 처음 읽었을 땐 안 보였던 거가 두 번째 읽었을 때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읽었을 때 안 보였던 게 그 다음에 보이고, 또 이제 그 답의 근거가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면서 출제자가 걸어놓은 장치들이 또 발견되고 이래요. 그래서 한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지문당 30분 정도면 딱 돼요. 한 지문. 알겠죠? 한 지문 30분. 한 지문에 30분. 그래서 우리 4지문인 거니까 2시간.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 엑스퍼트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입 합격하고 학원 강사 중고등학생들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치 본인이 강사가 되어서 수업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이 지문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꼼꼼하게 하시는 건데, 근데 다만 이 독해 지문의 난이도는 조금 상 난이도 있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상 난이도로 하시면 돼요. 그 우리 심화책 있죠. 거기에 뒤에 독해 지문들 있죠. 그거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해독제 저런 것도 있잖아요. 뭐 사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뭐 데스크에서 파는 기출 1단계나 2단계 있죠. 딱 본인이 풀었을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는 그 지문을 매일 내 지문으로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포인트는 이게 최소치예요. 최소치. 내 지문 알겠죠? 최소치. 그리고 이제 이과 친구들은 이제 2지문. 그러니까 일주일로 치자면 월화수목금토 6일, 2, 6, 12지문 정도 일주일에. 알겠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문계는 무조건 매일 하시고요. 자연계는 뭐 매일이 아니라면 뭐 하루 건너 하루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 떨어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소치이기는 한데 본인이 만약에 욕심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거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까지도 괜찮아요. 본인이 욕심이 진짜 있고 본인이 정말 성적을 많이 올리고 싶다 하시면 이거 노가다 하셔야 돼요. 자, 이 방법은 제가 했던 방법. 제가 편입 준비했었잖아요. 저 편입했었는데 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1년 반 동안은 문법하고 어휘를 완전히 다져놓고 마지막 6개월에 독해 공부를 했었는데, 마지막 6개월 때 이 방법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8시간씩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풀고 분석하고 정독하고 다독하고 이걸 그냥 이제 때려박았거든요. 8시간씩 하니까 점수 미친듯이 올라요. 그때 학습량이 엄청났었는데 과장 진짜 조금 보태자면 독해 문제집을 3일에 한 권씩 풀었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도 풀고 수능 완성도 풀고 블랙라벨 이런 것도 풀고 공무원 독해도 풀고 탭스 독해도 풀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영어 독해 문제집은 다 사서 풀었거든요. 그때 편입 독해 문제집이 시중에 10권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 그냥 한 달 만에 다 끝내버리고 3일에 한 권씩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풀고 분석까지 다 하고 하루에 8시간씩 토 나올 정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없어서 그냥 수능, 탭스, 공무원 이런 거 풀었었는데 느낀 게 뭐냐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 영어 독해는 그냥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구나. 그 문제들마다 답이 나오는 그 알고리즘이 다 거기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욕심이 많으시면 이거 하루에 6, 7시간 정도, 8시간, 10시간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어휘랑 문법이 조금 그나마 평균 이상은 된다라는 전제 하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기명 모의고사가 50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80점, 95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휘 문법만 해서는 점수가 안 올라간다. 그리고 어휘 문법이 탄탄한 상태에서 독해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올라간다. 이거는 검증된 방법이에요.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해석 연습이에요. 해석 연습.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주일 전에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쌤 전혀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요. 독해가 너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긴 말 안 하고 그냥 너 한 2, 3일 정도만 독해 문제집 푸는데 영어 지문 보고 풀지 말고 뒤에 있는 해설지 있죠. 한국말 그거 읽고 영어 독해 문제 풀어라 이랬거든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쌤 저 다 맞았는데 이거 왜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해석 다 되는데 문제 다 풀 수 있는데 왜 이거 시키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네 말에 답이 있다. 해석이 다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한국말처럼 읽히는 순간 합격은 내 눈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 잘 할 생각을 좀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해석을 잘하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합격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학생들도 그렇고 중위권 이상만 되면요 꼭 막판에 어떤 짓거리들을 하냐면요 독해나 논리 같은 거, 특히 독해 막 리딩 스킬 강의 있죠. 정말 유명하신 그런 선생님들의 강의를 찾아 듣고 막 배경 지식을 막 추구하고, 물론 배경 지식 좋아요. 우리 박준석 교수님 너무 훌륭하신데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이게 되면요 리딩 스킬 없어도 배경 지식이 없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커트라인은 80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안 되면서 무슨 누구의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그 헛된 희망, 그리고 그런 강의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약간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거고, 근데 왜 시험을 보면 똑같이 점수가 50점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놓치는 학생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이러니까 왠지 막 스킬 같은 거 배우고 이제 막 그런 거 치중하다 보면 이제 뭔가 될 것 같아서 착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한국말처럼 읽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합격 진짜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백투더 베이직이 너무 중요하고 해서 매일 이거를 해석 연습, 구조 분석 있죠. 이것만 잘해도 어느 정도 얘네들은 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연습 자꾸 하잖아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가 그냥 뻔히 보여요. 그냥 여기서 답이 있겠구나. 읽으면서 그냥 답이 유추가 된다니까요. 그런 지경까지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기본적인 것 좀 합시다. 제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40살인데요. 좀 있으면 40살이야.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이제 30대 중후반인데요. 20대 때는 제가 편입학원, 작은 편입학원에서 한 50명 놓고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 강의도 아니야. 그때는 그냥 수업도 아니고요. 그냥 코치 정도고, 그냥 문법 강의 조금 해주고 독해 강의 조금 해주고 단어 시험 봐주고 50명 정도를 그렇게 했었는데, 하반기 때 이거를 엄청나게 시켰어요. 이거를 거의 하루에 7, 8시간씩 시켰거든요. 할당량을 못 채우면 집에 못 가고 막 이랬었어요. 막 숙제를 안 해오고 이러면 막 골방 들어가서 너 숙제 반만 했어? 인생 반만 살고 싶어?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관리 위주로 열정으로 밀어붙이고 이제 그랬었고, 그때는 뭐 나이도 애들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났어요. 그때 막 제가 28살 그랬는데 준비하는 애들이 막 25살이래요. 나보고 쌤 이런 게 너무 웃기고 막 그렇다고 형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기요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쌤이라고 하라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나이 차이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열정으로 밀어붙이고 그냥 제가 했던 방법이고 제가 효과를 봤으니까 해서 애들을 그렇게 시켰어. 한 50명 정도 되는 애들을 막판 6개월 동안에 이거를 미친듯이 시키니까 점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때 50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40명 이상이 붙었어요. 엄청난 합격률이에요. 우리 대전 기명도 전국적으로 보면 합격률이 높은 캠퍼스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60% 안 돼요. 근데 요거로 이제 완전히 코칭을 좀 해주면서 애들 케어하니까 80% 이상 애들이 이제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다 있어요. 지름길은 다 있어요. 지름길은 솔직히 아니고요. 그냥 정석적인 방법인데 힘들어요.
힘든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점수 올라요.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자꾸 리딩 스킬이나 배경 지식 그런 거 의존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거는 그냥 스키다시예요. 스키다시. 스키다시. 진짜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해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논리 있죠, 논리. 논리 같은 경우에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위권으로 갈수록 논리에서 변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독해 실력, 문법 실력이 거기서 거기에요. 상위권들 친구들은. 근데 논리에서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기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출 1단계 있죠. 얘를 매일 20문제씩 조져버리세요. 20문제를 그냥 한 1에서 1.5시간 정도 조지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10문제,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아? 30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지 않아? 자연계 친구들? 밥 먹으면서라도 풀 수 있겠다. 쌤 저는 이과라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너 말이야 너. 그래서 30분 정도 낼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1단계가 나는 너무 쉬운데요? 근데 그래도 푸세요. 1단계 먼저 하시고 나중에 2단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논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구조화를 하셔야 돼요. 구조화. 내가 아까 그 막 올드랑 뉴 하면서 막 이제 원 블러디드, 콜드 블러드 그렇게 구조화했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구조화는 제가 특강 때 아주 열심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오늘 개강이에요. 이따 교재 챙겨가세요. 데스크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름 적고 가져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구조화라고 하는 게 논리 공식 구조화시키는 거고, 단어 특성을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논리가요, 그냥 단어만 알면 깡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논리 점수가 논리 점수가 잘 나오려면요, 그 단어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단어의 특성이 만약에 뭐 신인지 아니면 구인 건지, 아니면 뭐 사람하고 어울리는 단어인 건지, 아니면 뭐 사물하고 어울리는 단어인 건지, 아니면 뭐 플러스인 건지 마이너스인 건지, 이거 있죠. 이거를 따지시면서 분석을 좀 하시면서 논리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좀 눈이 띄어지긴 할 겁니다. 특히 이거 있죠. 사람하고 어울리는 단어인지 사물하고 어울리는 단어인지 이런 거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감정분사. 감정분사 ing는 사, 물이죠. pp는 사람이죠. 뭐 그런 거 있죠. 그거는 문법적인 얘기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논리 문제의 절반이에요. 진짜 절반이에요. 절반. 뭐 느끼시겠지만. 자, 그래서 역시 구조화하면서 근거 형광펜 치고. 근데 논리는 결국 뭐예요? 앞문장하고 뒷문장 간의 관계이기는 해요. 거기에서 이제 단어가 이제 조금 이제 주요한 역할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기술들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뭐 언급할 게 없긴 해요. 문법은 언급할 게 없어. 그냥 문법은 제 수업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냥 기출 1단계 5, 6월 달에 사서 풀라 그랬죠. 그거 못했으면 7, 8월 달에 하시고, 2단계 그거 안 풀어도 돼요. 풀려면 푸시는데 그 막 너무 어렵고요. 그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 나오고, 2단계 하시려면 하시는데 뭐 그렇게 막 권장드리진 않고요. 2단계 안 하면 너무 불안한데요, 쌤?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2단계에 있는 주요한 문제들 있죠. 그거를 최강자에 녹여서 최강자 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강자를 잘 복습하시면 되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법 너무 그냥 할 게 없고 막 너무 시간도 많고 하신 분들은 2단계 하셔도 돼요. 네, 대신에 좀 그 최강자 기준으로 그래도 한 70점 이상 나오신 분들이 하셔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그 문법 1단계 하실 때 어떻게 분석하시면 돼요? 제 수업 시간에 하듯이 저를 빙의해가지고 그 막 내용 적고 소거하고 그거 있죠? 저처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론책도 찾아보시면 되고, 네이버 사전도 찾아보시면 되고, 챗 GPT 돌려보시면 돼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론책 찾고 사전 찾고 GPT 돌려보고, 제가 다 그렇게 수업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독해 논리에 대한 어휘에 대한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할 얘기 딱히 없어요. 그냥 MVP 1 있죠. 그리고 인생복화 있죠. 이거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건동홍 이상 가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MVP 2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아까 막 어떤 학생이 그러던데, 그 어휘 있잖아요. 요새 어휘를 시험을 보는데 동의어가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진짜 계속 막 머릿속에 물음표만 떠다닌다 해가지고 동의어에 대한 해결책을 저한테 막 물어봤거든요. 동의어 외우는 팁 있는 사람 손. 동의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진아, 어떤 방법이 있어? 다 자기가 안 돼. 동의어 다 자기가 알아서 외울 필요 없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럼 다시 말해줘. 그렇군요. 좋은 방법이고요. 그 동의어가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와, 너무 오래전이라서 벌써 그때가, 와, 제가 편입 준비했을 때 그 아이유가 잔소리 부르던 그 시절인데, 그 미스 A의 배드걸 굿걸 아시나요? 나 그때 편입 준비했어. 그 막 CN블루의 메토리아 아시죠? 그래서 니네 몇 살이었냐 그때? 초딩 아니냐? 10살 이랬을 때겠죠. 그렇죠. 9살, 10살 이랬을 때 진짜 나는 그 전적대 도서관에서 썩고 있었는데요. 그때 내가 뭘 했었냐면 그냥 백지 펴놓고 동의어 있죠. 거의 초성만 써가지고 복습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법이 포기하다죠. 동의어 뭐였어요? 뭐 단념하다, forsake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포기하다 또 abandon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wave란 단어도 있죠. 이런 단어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relinquish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연관성이 없잖아. 그래서 일단 제가 했던 방법은 일일이 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예문을 읽어보니까 예문 안에서는 약간 뜻이 살아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문을 읽었더니 좀 그나마 외워져. 근데 또 흩어지는 느낌. forsake 자체를 예문 찾아보면 그 얘 자체는 읽어지는데 얘도 묶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대로 했어요. 문법 때 우리 맨날 이거 했었죠. 기브랜드, 샌드핸드, 그 다음 뭐예요? 스페셜 티처볼. 지금 벌써 대답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방식대로 똑같이 기브업, forsake, abandon, wave, relinquish 이거를 이제 혼자 써놓고 백지 복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냥 해보는 겁니다. 기브업이었고, forsake, abandon, wave, relinquish였죠. 그렇죠? 제가 한 번 더 해보고 같이 해볼게요. give up, forsake, abandon, wave, relinquish였죠.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give up, forsake, abandon, wave, relinquish. 이거 있죠. 약간 이렇게 뭉탱이로 묶어가지고 백지 복습, 초성 복습 있죠. 하시면 그나마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런다고 해도 안 외워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언제 외워지더냐? 경험상 이게 그거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 초성 테스트 있잖아. 이건 약간 씨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씨. 그럼 이제 씨가 열매로 맺어지려면 이게 오늘 내가 이제 웰링키시를 봤어. 이게 운 좋게 내일 독해 지문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열매가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웨이브 뭐 이딴 단어가 있어 했는데 한 2주 후에라도 논리 지문에 나와. 아, 그때 외웠던 거 하면서 열매가 딱 돼요. 그때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지루한 과정이더라도 꼭 씨를 많이 뿌려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점수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왜 그래? 내가 봤던 게 다른 데서 나와야지 내 거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외웠었는데 하면서 진짜 딱 습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성 테스트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또 그런 거 물어봤어요. 문법 오답 노트 만들면 좋은가요? 물어봤죠. 좋지, 당연히 좋죠. 오답 노트는 최고의 공부 방법이긴 한데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단점이 장점을 다 상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죠. 아니 그냥 나처럼 2년 동안 준비를 할 사람들이면
오답노트 쓰라고 하겠어. 손으로 직접 문제 쓰고 근거 쓰고 단어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노트를 하시긴 하는데 수기로 하지는 마시고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답노트 앨범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다시 봐야 될 문제 있죠. 그 문제를 그냥 찍어라. 그리고 그 앨범에다가 저장만 해놓으세요. 그럼 그 앨범 들어가서 그냥 이제 수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되게 많이 절약이 됩니다. 손으로 쓰는 거나 사진으로 찍는 거나 어차피 나중에 볼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9분 남았는데 즉문 즉답 합시다. 지금까지 딱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딱 좋을까? 의문점이 생긴 거. 손 들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문제 풀 때도 네. 분석하면서 풀어요. 뭐라고? 독해 맨 처음에 문제 풀 때 독해 풀 때 구조 분석을 하면서 해가지고 끊어있게 구조 분석하면서 푸나요? 끊어읽기 하면서 푸나요? 구조 분석하면서 해야 돼요. 적어도 이거 정도. 그러니까 주어 동사랑 절표지랑 전치사구 있죠. 이거 정도는 하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쌤 전혀 이거 하면서 하니까 이게 더 늦게 걸리던데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구운 부스터 1을 했었어야지.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 지금이라도 구운 부스터 1, 2 하면서 이거 구조 분석 연습 좀 해주세요. 주어 동사, 절, 전치사구 이거. 그리고 끊어읽기를 하면요. 이게 쉬운 지문에선 먹히는데 나중에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요. 어디가 주어였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주어를 까먹게 되고 동사를 까먹게 되고 그 막 과거 분사를 동사로 착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해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또 궁금하신 거 손 들어서 질문하세요. 이렇게 분석할 때 음. 선생님이 어디 모르는 게 나와서 사전에 찾아보고 싶어요. 독해를 풀 때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찾으면서 풀지 아니면 풀고 나서 찾을지? 찾으면서 푸는 거는 이미 그 타이밍은 지났어요. 상반기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는 하반기라서 단어를 모르잖아요. 독해를 풀 때. 그러면요. 일단 모른 채로 푸시면서 문맥으로 유추를 해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사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앞문장 뒷문장 보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겠구나 라는 유추를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독해 실력이 좀 늘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분석할 때 어휘 단어 노트 정도 따로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옛날에 밴드로 올린 그게 있었는데 독해 지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정리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 단어 때문에 틀렸으면 그 단어 정리하시고 그 단어 때문에 이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단어 정리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요 단어, 답을 이끌어내는 단어, 나를 오답으로 이끌어낸 단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궁금하신 거? 질문 안 나오면 문제 풉니다.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타이머 어택 해야겠다. 15초 안에 시간 질문 안 나오면 네네네. 문법. 자연계인데 문법을 복습을 얼마나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문법이 일주일에 수업이 6시간이죠. 그러면 자습 복습을 그 이하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랑 2시간 했지. 그러면 복습을 2시간 이내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6시간 하니까 6시간 이내로. 근데 문법 복습하실 때 반드시 이론책도 같이 보셔야 돼요. 옆에 껴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린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 찾아보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커버를 좀 해드리긴 할 테지만 혼자서도 이론책을 좀 자꾸 찾아보셔야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 타임 어택 해야겠다. 네.
석환 쌤이 뭐라 그랬다고? 인생복화를 하면 MVP2를 안 해도 된다고?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자 봐봐. MVP1하고 MVP2가 있죠. 이 난이도 순서잖아요. 그 중간에 인생복화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인생복화는 MVP1에 있는 주요 단어, 2에 있는 주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대 있죠. 중앙대, 이화여대 같이 어휘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MVP2 정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 이화여대나 홍익대도 요새 어휘가 어렵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 급 대학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인생복화 스킵하고 MVP2로 그냥 바로 가시고, 알겠죠? 그것도 표제어 위주로, MVP2 표제어 위주로 하시고, 그러다가 그 인생복화는 나중에 10월, 11월 정도 됐을 때 정리형으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리형으로 돼요. 왜냐면 여기 이미 1하고 2에서 단어를 많이 쌓아놨죠. 그게 인생복화에서 정리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0%가 겹치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자연계는 중앙대가 수학만 나오죠. 아, 근데 성대, 서강대는 어휘가 어렵진 않아서 그냥 자연계는 모든 자연계 학생들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2를 옛날에 시켰는데 거의 인생복화랑 겹쳐서, 그리고 자연계 거의 커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하시면 2 봐도 되긴 하는데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또 궁금하신 거? 네. 이렇게 매일 조지면서 풀라고 하셨는데 네. 이 책으로 심화책 뒤에 있는 문제들 응용책 해도 돼요. 근데 응용책 좀 쉽지 않나? 좀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매일 하는데 하다가 그냥 너무 쉬워서 그냥 너무 쉽게 풀리는데 하는 거는 지문 수로 카운팅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쉬운 거 내 지문 해놓고 오늘 할당량 채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알겠죠? 어려운 거 위주로. 또 궁금하신? 네. 저 공부하는 기준이 현재 모의고사 점수. 이건 모든 학생들한테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그나마 이제 A반이고 그나마 이제 중위권 이상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거 다 하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모의고사가 50점이 안 나온다 하신 분들은 이제 문법이랑 어휘 위주로 좀 더 하셔야 되겠죠. 네. 손 든 거야? 네. 논리 문제를 풀 때요, 빈칸에 들어가는 한글 뜻은 정확하게 이제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어휘를 몰라서 못하는 거면 지금은 논리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휘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 논리 내용은 알겠는데 보기 있는 단어를 몰라서 못 풀겠으면 어휘를 더 우선적으로 외워야 하나요? 그 이제 어휘 암기는 기본적으로 가시긴 가시고, 그리고 논리 문제를 통해서도 어휘 암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어휘를 무조건 다 알기만 한다고 해서 논리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진 않아요. 왜냐면 논리는 그 어휘의 뉘앙스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을 물어보기도 하면서도 그 뜻 플러스 뉘앙스 있죠. 이게 논리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논리 문제는 풀어야 돼요. 그럼 어휘 먼저 뭐 하고 논리 문제를 접근하겠다?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논리 문제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레슨이 있어요. 그렇죠? 이 어휘가 이런 문장에서 이런 느낌이거나 이런 뉘앙스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게 논리 공부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